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미래 3년, 12년 특례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의대를 가고 싶어 하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한 분들도 많고, 또 현재 9학년, 10학년, 11학년이신 분들 중에서도 의대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의대 합격을 하거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는 사실상 이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의대예요. 그러니까 의대라고 하는 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 성균관대 같은 대학만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메이저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냐면 가천대는 아주대학교, 연세대 미래, 순천향대, 한림대 같은 의대가 정말 선호도가 높은 학교예요. 국내 입시 수시나 정시도 마찬가지로. 특히 연세대학교 미래는 그만큼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또 노력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의대의 중고교과정 해외 입시자의 정원은 의예과 입학 정원이 100명이거든요. 그 100명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전체적으로 국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연세대학교 미래도 의대 정원이 늘었어요. 늘어나면서 의대 정원이 100명이 됐고 이 100명의 의대 정원 내에서 의예과는 모집 인원의 5%까지를 선발하기 때문에 정원을 5명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2024년도로 회귀했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연세대학교 미래의 의대 정원은 다시 4명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교과정, 정교육과정 해외 입시자는 약간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년 특례 의대 정원을 4명으로 생각하면 그 4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대략적인 선발 인원이 나오겠죠. 자, 전형 요소 및 전형 법을 보면 중고교과정 해외 입시자 1단계의 배수는 일정 배수인데 대략적으로 배수를 몇 배수 정도로 볼 수 있냐면 한 5배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배수를 좀 크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연세대학교 미래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없어서 일탈할 수는 없지만 상위권 대학으로 연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미래의 다단계 전형,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의 방법이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가천대학교나 아니면 중앙대학교나 또는 성균관대나 그 다음에 카톨릭대의 전형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를 원서를 쓴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의 연서 지원을 연계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고 서울 경기 지역의 의대에 합격을 한다면 연세대학교의 미래 등록을 포기하고 이동하겠죠? 그럼 결국은 이동하면 미충원이 발생이 되고 미충원이 발생이 되는 걸 고려하면 배수를 크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5배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1단계 서류평가 60%에 면접 40%를 반영하고 면접 일정은 8월 30일이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일자가 좀 늦은 편이죠. 대부분 이제 의예과의 면접 일정은 8월 초나 7월 말에 시작하는 7월 말 정도에 진행하는 가천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한의예과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8월 중순에 많이 봐요. 그러니까 8월 말에 본다 라고 하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일자가 좀 늦다. 면접 일자가 늦으면 면접을 준비하기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겠죠.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 다른 많은 학생들도 상위권 애들은 한두 번 정도 다른 대학에 가서 면접을 치러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경험과 경험도 그 다음에 숙련도가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면접을 보게 되는 8월 초에 면접을 실시했던 학교에 비해서 연세대학교 미래처럼 8월 30일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그만큼 학생들의 준비 정도가 높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12년 특례도 마찬가지로 다단계 전형이고요. 면접 40%를 반영을 합니다. 서류평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 미래는 고교 성적, 중학교 성적도 제출이 되어지고 중학교 성적은 참고의 사항으로만 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보고 국외 고교 표준학력 자료와 수상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입증 서류, 출신 고등학교의 프로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 또는 면접의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면접이 좀 어려워요.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면접은 의학적 인성, 재심은 숙지 20분에 면접 시간 약 10분 정도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서류평가의 방법들은 나와 있고요. 모든 대학들의 서류평가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표준학력 지표인 거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진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기타 직빙 목록표와 같은 서류평가가 중요합니다. 자,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에 선발 인원을 5명으로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50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10대 1의 경쟁률이지만 2024년도에는 4명이 지원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3과 2024년도는 의대 전체 선발 인원이 93명이에요. 93명에 대략적으로 5% 정도 하면 4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46명이 지원했으니까 8.69, 46명이 지원했으니까 8.69 정도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어떻다? 타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요.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 등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의예과의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지금 연세대학교 미래나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등은 모집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매우 높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대 상위권이 아닌 중위권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원서를 쓰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시자도 보면 40명, 35명, 3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10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죠. 당연히. 자, 하이프림에서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내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에 관해서 설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출 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과 3년 특례의 제출 서류는 대부분의 서류들은 동일하고요. 일부 차이점이 있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에서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의예과에 한해서는 6급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특례 전형에서는 국외 근무 확인 서류라든가 재외국민 등록도 홍본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고 각종 기타 서류라고 하는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원서 접수 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각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서류 접수하는 방식들 또 제출 서류의 입력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마번 자, 모든 기타 서류는 반드시 기타 서류 목록에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고등학교 재학증 취득한 기타 자료만 서류에 반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거 반영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취득한 거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공인어학 성적,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나 IELTS나 HSK, JPT나 JLPT 등 학력 평가 자료라고 할 수 있는 AP, SAT, IB, A레벨 등 이와 같은 서류들은 고등학교 재학증 취득한 서류만을 반영하고요. 기타 서류는 10개까지만 일정이 되어지고 토플, IELTS, SAT, AP 등 성적 증명의 수치기관을 연세대학교로 입력하는 경우에 서류 제출 시 기타 서류 목록표상에 작성하고 지원자의 영문 성명과 시험 일자 등을 바로 여기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서류 목록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 미래 기타 활동 목록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연번이 10개죠. 10개 항목을 쓰도록 되어져 있고 일자 기재하고 내용 기재하고 발행 기간하고 비고가 있으니까 발행 기간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용은 있지만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죠. 이렇게 글자 수에 제한이 없으면 대략적으로 50에서 100자 정도 글자를 쓰는 게 좋고 글은 단순하게 간결하게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나열식으로 쓰지 말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되고 이 글을 쓸 때는 뭐뭐 하였다 이런 말보다는 뭐뭐 하였음이라고 쓰시고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우수성이나 적합성이 강조되도록 활동의 의미, 활동의 가치, 본인의 역할 중심으로 기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면접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 문제 2번 문항이에요. 2번. 다음은 각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게 되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가의 내용이 있고 나의 내용이 있고 다라 4개의 제시문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2개의 문제 2-1과 2-2의 문제가 있고요. 이 내용은 자,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 도덕 중에서 생활과 윤리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생활과 윤리.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의 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또 출제 의도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공백, 공공의료 붕괴라고 하는 체질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필수 의료를 무력화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필수 의료의 저가가 정책과 법정 분쟁 등의 구조적 문제와 의과대학 졸업 후 비인기학과 지원 기피, 의사수의 절대 부족에 따른 문제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의 내용을 보면 위의 제시문 가와 나 다를 읽고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붕괴 위기 상황에 대한 본인의 문제의식을 밝히고 제시문 나의 전문직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초점을 두어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첫 번째는 지문 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지문 해석 능력. 단순하게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지문의 해석 능력, 지문을 요약하는 능력, 그리고 다시 이걸 논리적으로 구설하고 설명하는 능력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문의 내용들을 실제 읽고 구설하고 발표하는 연습들이 매우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면접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퍼리비에서는 의학 계열의 면접 특강 예약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예약 접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이퍼리비에서는 또한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하여 아시죠? 입시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그 다음에 지필고사, 면접 특강,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미래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하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은 뭐 당연히 매우 복잡해요.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은 서류를 작성하고 또 온라인에 입력하고 이 과정에서 오류도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연세대학교 미래, 순천향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사실은 모집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높지 않고 상위 대학에 비해서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합격이 그만큼 스펙이 좀 낮아요. 1단계의 경쟁률이 높지 않고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대학보다 서류평가보다는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